자, 지속에서 계속 할까요? 예. 뭐 1.132도 사실은 똑같은 문제이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 뭐예요? 은퇴 자금 25억을 필요로 하는데 그러면 매년 몇 년 동안 해야지 은퇴할 수 있는가? 근데 단 연이자율은 8%이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거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네요. 그죠? 예. 어떻게 되겠어요? 0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해 가지고 쭉 있는데 지금 얼마였죠? 자, 어떻게 돼요? 어 0 년에 1억 원 집어넣고 2 년에 1억 원 집어넣고 3 년에 1억 원 집어넣고 계속 1억 원을 집어넣는데 만약 0 년에 1억 원만 있고 1억 원의 그 미래 가치는 어떻게 돼요? 요거 곱하기 1 플러스 얼마였지? 0.08 예 0.08에 0 제곱이고 이렇게 될 거고 0 년만 집어넣으면 요게 될 거고 요 두 개를 누적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 시작하는 점을 고정시켜 주면 되겠죠. 6년 해도 8억 9천 밖에 안 되네. 그러니까 오케이. 아 9년 지나니까 25 억이 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죠? 예. 요게 0.08이 아니고 지금 아까 0.08 이었는데 수식을 좀 바꿔야겠네요. 0.08이 아니고 그다음에 고정시켜 줘야겠네. 자 0.08이 아니고 0.03이면 지금 시중 이자율이 한 3% 정도 되니까. 그럼 몇 년이 걸리는 거예요? 10 년이 걸리네. 이런 거죠. 근데 이 잘못됐네. 자 이렇게 돼야 되죠. 다 1억 원. 다시 0.08 하면 지금 14 년이 걸리는 거고 0.03 하면 18 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노후 자금에서 매년 1억을 할 수 있어요? 가령 우리가 노후 자금을 매년 1억이 아니고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할 수 있다 그러면 0.05인가? 500만 원인데 0.05 곱하기 12 한 달에 한 600만 원 정도 한다면 아유 뭐 23 년이 지나도 4 억밖에 41 년이 지나도 4 억밖에 75 년이 지나도 16 억밖에. 아유 25 억은 너무 심한가? 그러면 노후 자금으로 한 10 억만 모을까? 그죠? 10 억만 모으면 10억 모으는데도 몇 년이 걸리냐? 60 년이 걸린다. 그죠? 예.
만약 이거를 0.03이 아니고 0.08로 만들어 줄 수 있다면, 우리가 열심히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0.08로 만들 수 있다면 34년 요거는 좀 답이 나오는 것 같은데, 매달 50만 원씩 노후 자금을 저축할 수 있을까요? 뭐 저축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8%의 투자 수익률이라면, 그러면 3년 만에 10억을 모을 수 있으니까 이게 답이 되는 것 같네, 그죠? 예. 그러니까 0.03 은행에 예금해가지고 답이 안 나오네요. 은행에 예금해가지고는 62년이 걸리니까 답이 안 나오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20살이니까 60년 지나면 얼마예요? 80세. 80세가 돼야지 은퇴 자금이 모여진다. 이런 거니까. 근데 우리는 대략 한 30부터 30년간 정도 이제 경제 활동, 주 경제 활동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어릴 때부터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저수익률을 한 8% 정도. 또 사실 8%가 더 중요한 거는 변동성이 거의 없어야 돼. 위험이 거의 없어야 돼. 손실을 거의 안 봐야 되는데, 손실을 안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지금 아주 우리한테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예제네요. 자, 이번에는 실효 연이자율입니다. effective annual interest rate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A은행에서 3년 정기예금의 이자율이 12%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자율이 변하지 않는다면 4년, 1년 정기예금에 예금하는 거하고 비교해서 어느 게 더 나으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원리합계 계산하면 되겠죠. 원리합계 계산하면 되고요. 어, 그보다는 3년 정기예금을 이자율이 12%라 그랬으니까 이게 3년이잖아. 그러니까 12% 나누기 3 이꼴 4%니까, 그러면 그냥 4년 1년 정기예금에 예금하는 거나, 그다음에 그냥 3년짜리 정기예금인데 전체 예금 이자율이 12% 이거나 똑같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틀린 거죠. 왜 사실 틀렸냐면, 우리가 원리합계를 3년 지나고 나서 원리합계가 얼마 되는지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엑셀로 계산합시다. 예. 뭐 계산기로 계산해도 되는데 엑셀로 한번 계산해 봅시다. A은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A은행은 그냥 제가 1원 예금했으면 1 플러스 0.12의 세제곱이죠. 그죠? 예. B은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4%니까 1 플러스 0.04의 0.12의 세제곱이에요. 그냥 0.12죠. 그죠? 잘못했습니다. 그죠? 1 플러스 0.12죠. 그죠? 3년 전체에 대해서 12%라고 얘기했으니까. 그죠? 예. 요건 어떻게 돼요? 0.04의 세제곱이죠. 1 플러스 0.04의 세제곱이죠. 이게 큰가? 이게 큰가? 이 문제죠. 그죠? 예.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되겠네요. 음? 여기 있다. 어, 어, 왼쪽은 1.1이고 오른쪽은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0.04의 세제곱이죠. 어라? 어, 이 뭐냐면 0.12를 나누기 3 하면 그러면 1년 연이자율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1년 연이자율이 아니네요. 왜냐하면 이거는 하니까 금액이 더 크니까. 그죠? 예. 그래서 나누기 3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았습니다. 그죠? 12분세를 나누기 3 했는 게 뭐 어떤 거와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앞에서 이런 예제 했잖아.
6개월 정기예금 이야기를 하면서요. 어떻게 했냐면 10%를 나누기 2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달리 계산 방식이에요. 근데 4년, 1년 정기예금을 3년 동안 예금한다면 그때는 뭐예요? 1년 말에 나온 4원에 대해서 만약 100원이면 원금이 100원이면 4원에 대해서 2년째 이자도 받고 3년째 이자도 받는 거잖아요. 복리로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뭐냐면 그 연이자율을 계산하는 방식이 금융시장의 관행이 12%를 3년짜리 정기 이거 예금 금리 12%를 나누기 3 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마치 1년 정기예금을 3년 동안 하는 것처럼 복리로 계산해 가지고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실효 연이자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효 연이자는 어떻게 구했어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구했죠. 1 플러스 0.12를 나누기 3은 한 게 아니고 어떻게 계산하지 왼쪽은 0.1이고 얘의 실효 연이자는 어떻게 되냐면 1 플러스 R의 세제곱. 그래서 요 수식을 풀어야겠죠. 그죠? 요 수식을 풀면 어떻게 돼요? 어 어 풀어 봅시다. 예. 어떻게 되죠? 1.12를 세제곱권으로 하고 그다음에 1 플러스 R이 남으니까 빼기 1 이렇게 되겠네. 아 4%가 아니네. 나누기 3 하면 4% 였는데 12%를. 근데 나누기 3 하는 게 아니고 요렇게 계산하니까 1년 정기예금에 해당하는 연이자율하고 대응하도록 계산해 보니까 3.8%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요 A은행이 사실은 12%가 사실은 1년 정기예금으로 이야기하면 4% 보다 못하다 이렇게 나온 거죠. 예. 이게 금융시장의 관행입니다 보통은. 그러니까 이자 지급 기간이 1 년이 아니거나 아니 여기는 이자 지급 기간이 지금 3 년인 거잖아요. 그죠? 1 년이 아니면 그 적용되는 이자율을 뭔가 1년 정기예금처럼 만들어 가지고 뭔가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금융시장에서는 보통 연이자를 혹하는 게 관행인데 A은행은 관행을 안 따르고 했고요. 그죠? 예.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1 개월 이상이면 3%, 보통 만기가 길면 길수록 이자율이 높아지고요. 왜냐하면 좀 이 예금하는 사람이 싫어하겠죠. 돈이 1년 묶이는 거하고 돈이 그 10년 묶이는 거하고 10년 묶이는 게 훨씬 더 안 좋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아마 될 것 같다라는 거죠. 또 벨이 울렸네요. 스톱하겠습니다.